점수를 기록하고 테스트가 끝날 때 결과를 확인하세요. 1번, 제일 먼저 지금 만들 샌드위치를 올릴 접시를 고르세요. A. 일회용 접시가 좋겠어요. 좋은 접시가 없거든요. B. 그냥 평범한 접시요. 보지도 않고 꺼낼 거예요. C. 귀여운 동물이 그려져서 제가 좋아하는 접시요. D. 도자기 공방에서 직접 만든 접시요. E. 플라스틱 용기요. 도시락으로 가져갈 거라서요. A를 선택했다면 20점입니다. B는 40점을 받을 수 있어요. C는 30점짜리, D는 50점짜리예요. E는 10점을 받을 수 있어요. 2번, 맛있는 샌드위치를 위한 빵을 고르세요. A. 통밀이나 잡곡빵이요. 가능한 한 건강하게 만들고 싶어요. B. 사워도우요. 특유의 맛과 그 기포가 좋더라고요. C. 피타빵이요. 맛있고 잡기 편해요. D. 다크 호밀빵이요. 제가 먹는 유일한 빵이죠. E. 치아바타요. 이탈리아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A를 고르셨다고요? 10점 받으세요. B는 40점, C는 20점, D는 30점, E는 50점입니다. 3번, 다음 단계 고기입니다. 뭐가 좋을까요? A. 칠면조, B. 햄, C. 닭고기, D. 모든 고기를 섞고 위에 고기를 얹는다. 하나만 고른 건 심심하죠. E. 전 고기를 안 먹어요. 칠면조를 골랐다면 점수에 30점을 더하세요. 햄을 골랐다고요? 20점 받으세요. 닭고기는 10점을 받고 모든 종류를 섞었다면 50점입니다. 고기를 안 드신다면 40점을 받을 수 있어요. 4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A. 치즈 한 조각이요. 치즈를 정말 좋아해서 어디에나 넣어 먹어요. B. 상추, 케일, 시금치, 루꼴라 등 잎채소를 넣으면 모든 음식의 맛이 좋아지죠. C. 토마토와 오이요. D. 고기를 한 겹 더 얹죠. 그리고 그 위에 하나 더요. E. 딸기요. 저는 특이한 조합이 좋아요. A를 골랐다면 총점에 20점을 추가합니다. B는 40점을 받습니다. C는 10점짜리입니다. D는 30점, E는 50점입니다. 5번, 소스를 넣어보죠. 어떤 소스를 고르시겠어요? A. BBQ 소스요. 매울수록 좋아요. B. 시저 드레싱이요. 어디에나 넣거든요. C. 맛있는 마요네즈요. 모든 음식에 잘 어울려요. D. 발사믹 식초요. 고급스럽고 건강해요. E. 크랜베리 잼이요. 사실 무슨 잼이든 좋아요. BBQ 소스 매니아는 40점입니다. 시저 드레싱을 골랐다면 20점을 받으세요. 마요네즈는 10점을 가져다 드릴 거예요. 발사믹 식초는 30점을, 크랜베리 잼은 50점을 받을 수 있어요. 6번, 아직 다 된 것 같지가 않아요. 무얼 더 추가할까요? A. 고추요. 매운 걸 좋아하거든요. B. 피클이요. 아삭아삭해서 맛있을 거예요. C. 구운 치즈는 다다익선이죠. D. 적양파 조금요. E.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충분히 맛있어 보이네요. 고추는 30점을 드립니다. 피클은 10점을 받을 수 있어요. 구운 치즈는 40점짜리입니다. 적양파는 20점을 받고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는다면 50점을 받을 수 있어요. 7번, 맛있어 보이네요. 어떻게 드실 건가요? A. 가운데부터요. B. 대각선으로요. C. 저는 샌드위치를 작은 삼각형으로 잘라 먹어요. D. 자르지 않을 거예요. 이미 완벽하잖아요. E. 쿠키 커터로 재밌는 모양을 만들래요. A를 골랐다고요? 총점에 40점을 더하세요. B를 골랐다면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C의 점수는 30점입니다. D는 20점을 받고 E는 50점을 받습니다. 8번, 잠깐 이걸로 충분할까요? 사이드가 필요하겠어요. A. 감자튀김이요. 감자튀김 없인 하루도 살 수 없어요. B. 피망, 할라페뇨, 당근, 콜리플라워, 양파를 섞어서 만든 제 특제 피클이요. C. 아이스크림 좀 주세요. 놀라기 전에 일단 먹어보세요. D. 신선하고 잘 익은 아보카도요. E. 아무것도 안 먹을래요. 그렇게 배가 고프진 않아요. 감자튀김 팬은 20점을 받아요. 모든 것을 섞어서 고른 사람은 40점을 받습니다. 아이스크림은 50점을 줍니다. 아보카도는 30점의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으려면 10점을 얻으세요. 9번, 샌드위치에 어울리는 음료는 뭘까요? A. 저는 탄산음료를 마실래요. B. 물 한 잔이면 됩니다. C. 저는 갓 짜낸 오렌지 주스가 더 좋아요. D. 커피는 마셔도 질리지 않아요. E. 전 음료수가 없어도 돼요.
A를 선택한 경우 총점에 10점을 추가하세요. B는 50점을 받으세요. C의 점수는 40점입니다. D는 20점을 받고 E는 30점을 받을 수 있어요. 10번 준비가 다 됐네요. 샌드위치는 어디서 드실 거예요? A. 부엌이요. 온 집안에 빵 부스러기를 흘리고 싶지 않아요. B. 현관이나 발코니요. 날씨가 안 좋더라도 밖에서 먹는 게 더 좋아요. C. 근처 공원이요. 가는 길에 산책도 하고 밥도 먹을 거예요. D. 거실 TV 앞이요. E. 일하는 동안 책상 앞에서 먹을래요. 제대로 먹을 시간이 없어요. 주방에서 먹는 것을 좋아한다면 20점을 받을 수 있어요. 현관이나 발코니를 고른다면 30점, 가까운 공원을 선택했다면 50점을 받습니다. 거실을 고른 분들은 10점을 받고 책상 앞에서 드시는 분들은 40점을 받습니다. 11번 룸메이트가 들어와서 맛있는 간식을 나눠 먹자고 하네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A. 물론 나눠 먹어요. 룸메이트도 항상 나눠주니까요. B.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같이 먹을 샌드위치를 2개 만들었거든요. C. 아니요. 저는 음식을 나눠 먹지 않아요. D. 나눠 먹겠지만 룸메이트가 일주일 동안 설거지 당번이 될 거예요. E. 직접 자기 걸 만들고 저랑 같이 산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A는 50점을 받습니다. B는 30점짜리입니다. C는 10점짜리예요. D는 40점을 받고 E는 20점을 받을 수 있어요. 12번 룸메이트와 샌드위치를 같이 먹기로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식사 중에 무슨 얘기를 나누시나요? A. 새로운 연애 얘기요. 사생활을 절대 비밀로 만들지 않아요. B. 직장이나 학교 얘기요. 그렇게 친하지 않아서요. C. 주말 계획이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거든요. D. 스포츠나 음악 얘기요. 열띤 토론을 하는 게 좋아요. E. 날씨 얘기. 저희는 절친이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사이일 뿐이에요. A를 고른 분들은 50점을 받습니다. B를 선택하셨다면 30점을 받습니다. C를 골랐다면 40점을 더하세요. D는 20점, E는 10점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점수를 더하고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120점에서 210점 사이라면 어둠을 무서워하시는군요. 어둠 자체는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놀라게 하는 건 미지의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미래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두려워할 겁니다. 놀라움을 싫어하고 모든 일을 계획대로 하는 걸 좋아해요. 또 상상력이 풍부하고 생생해요. 여러분의 뇌는 항상 많은 시나리오를 상상합니다. 대부분은 실현되지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을 겁먹게 만들죠. 만약 최종 점수가 220에서 300점 사이라면 광대를 제일 무서워하실 거예요. 밝은 화장과 미소 뒤에 진짜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거짓말이나 터무니없는 것들을 참지 못해요. 여러분은 항상 성실하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도 같은 것을 기대해요. 또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미래에 대한 태도가 현실적입니다. 항상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워해요. 누군가를 친구라고 부르려면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310에서 400점을 받으셨다고요? 높은 장소나 비행을 두려워하실 수 있겠네요. 내면에 상충된 자아가 있다고 생각될 때도 있을 겁니다. 논쟁 중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편을 정하는 게 쉽지 않고요. 비행기 좌석과 같은 특이한 환경에서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상황을 책임지고 있거나 특히 여러분의 삶이 타인의 손에 달려있는 상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조심스러운 성격이고 위험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410점에서 500점을 받으셨다면 뱀이 가장 두려운 존재일 수 있어요. 그 이면의 진정한 두려움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포기할 거예요. 여러분은 다정하고 희생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누군가 그런 성격을 이용했을 거예요. 그런 일에서 교훈을 얻었고 이제 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최종 점수가 510에서 600점이라면 여러분은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사교적이고 털털한 성격으로 여러분은 항상 새로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고 어떤 파티에서든 주인공이 되는 걸 즐깁니다. 잠시라도 혼자가 된다는 생각이 가장 무서울 겁니다. 이런 두려움의 원인 중 하나는 자신감 부족일 겁니다. 아마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승인이 필요할 거고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니까요. 각각 5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이 그림을 보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큰 호랑이 한 마리를 먼저 알아차렸다면 여러분은 지금 삶에 만족하고 미소를 지으며 잠에서 깨어납니다. 자신의 직업을 좋아하고 좋은 친구들과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바꾸고 싶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즐기고 싶을 뿐입니다. 나무와 작은 호랑이가 있는 풍경을 먼저 발견했다면 과거에 문제가 있었지만 용케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것에 신중하고 걱정 없이 생활하지 못합니다. 이건 어때요? 만약 폭포와 함께 아름다운 황금빛 풍경을 봤다면 아마 지금 약간 지루함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모든 게 괜찮아 보이지만 밝은 감정과 모험을 놓치고 있어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새로운 음식을 요리하거나 전에는 전혀 입어본 적 없었던 옷을 사세요. 여기서 어린 소녀를 먼저 봤다면 최근에 감당하기 약간 벅찬 일이 있었던 것 같군요. 취미와 사생활 면에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려고 합니다. 가끔 자신에게 여유를 주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사는 것도 괜찮아요. 풍경 속에 숨어있는 동물들이 눈에 띄었을 경우 여러분은 인생의 모든 것에 만족하지만 마음은 종종 다른 곳을 헤매고 있습니다. 자신이 훨씬 더 나은 삶을 사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실행해요. 너무 오랫동안 꿈으로만 그려왔던 일 한 가지를 해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무엇처럼 보이나요? 확실히 기타라면 여러분은 잘 웃는 편이에요. 여러분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다른 사람에게 쉽게 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파티의 중심이에요. 새로운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친구도 정말 많아요. 나무들이 물에 비친 풍경이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을 너무 가까이 두는 것을 조심스러워합니다. 처음에는 내성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강한 유대감을 쌓고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어때요? 여기서 커다란 노란 눈의 물고기를 보는 사람들은 규칙을 존중하고 어기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특이한 일은 절대 시도하지 않을 거예요. 다수를 따르고 뭔가 잘못되면 다른 사람들과 과실을 공유해야 안심합니다. 만약 이 그림에서 거대한 배를 본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군중을 절대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해도 말이죠. 내면에 바나나가 살고 있어서 규칙은 어기기 위한 거라고 믿습니다. 모험을 좋아하고 종종 이깁니다. 다음, 이게 평범해 보이나요? 아니면 이중적인 의미가 보이나요? 여기서 양떼와 늑대를 보는 사람들은 삶의 변화에 쉽게 적응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기 위해 항상 밝은 면을 봅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걱정보다 더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큰 늑대와 작은 늑대를 보는 사람들은 사람, 장소, 상황을 놓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혼란스러워하죠.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단지 익숙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끔은 되는 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둬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걱정을 많이 덜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어때요? 여기서 북극곰이 보인다면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에요. 인생의 모든 것을 계획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건들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완벽하게 평탄한 길에 머물면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그림에서 손이 분명히 보인다면 인생의 모든 것을 계획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참지 못해요. 작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도 가능한 모든 결과를 항상 생각합니다. 저녁으로 무얼 먹을까 같은 것까지요. 좀 욕구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13번. 동그랗고 귀여운 얼굴이 처음 눈에 띄었다면 여러분은 예민하고 다정한 사람이에요. 갈등을 좋아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불화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두 마리 새가 먼저 보였다면 명랑하고 외향적인 성격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14번. 코끼리를 봤다면 여러분은 친구에게 충실하고 가족에게 공손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다정하고 사려 깊은 성격을 좋아하죠. 또한 여러분이 훌륭한 청취자라는 사실을 고마워합니다. 작은 마을이 먼저 눈에 띄었다면
꽤 전통적인 사람입니다. 도시의 혼잡보다는 평화롭고 단순한 생활 방식을 선호합니다. 15번. 관심을 끄는 요소가 기둥이라면 여러분은 편안함과 안정성을 중시합니다. 편안한 곳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두 사람의 이미지가 먼저 보였다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따분하지 않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모험심이 강한 여러분은 단숨에 주변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바뀌었네요? 16번. 여자를 먼저 알아챘다면 분석적이고 사려 깊은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실용적인 경향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냉정하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만약 노인을 먼저 봤다면 민감하고 동정심이 많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창의적이고 예술적이기도 합니다. 17번. 두 마리의 악어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을 봤나요? 그렇다면 항상 삶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군요. 만약 새를 먼저 발견했다면 다른 사람들의 지시를 따르는 것을 꺼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만의 의견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항상 타협점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18번. 먼저 여성의 얼굴이 눈에 띄었다면 좌뇌보다 우뇌가 발달되어 있어요. 감성 지능이 높은 예술적인 사람입니다. 색소폰을 연주하는 남자를 먼저 봤다면 좌뇌가 발달한 유형이에요. 논리는 여러분의 강점입니다. 분석적 사고와 숫자에 뛰어납니다. 19번. 악어를 처음 발견했다면 상당히 실용적이고 위험을 피하는 걸 선호합니다. 때때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을 풀고 인생을 즐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만약 두 사람이 탄 배가 강을 따라 흘러가는 걸 봤다면 세세한 것에 대한 안목이 대단합니다. 창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번. 젊은 여자가 먼저 보인다면 즐겁고 낙천적인 성격이에요. 사물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너무 충동적일 수도 있어요. 만약 노파를 먼저 알아차렸다면 많은 인생 경험을 가진 분이군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모든 상황을 볼 줄 압니다. 21번. 오리를 먼저 발견했나요? 꽥! 그렇다면 매우 직관적이고 풍부한 상상력을 가진 창의적인 타입입니다. 만약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이 토끼라면 뛰어난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글쓰기, 읽기, 모든 종류의 문제에 대한 논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데 능숙합니다. 22번. 다람쥐를 먼저 봤다면 분석 능력이 뛰어납니다. 논리적인 사고 덕분에 사실을 바탕으로 놀라울 정도로 빨리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장 먼저 눈에 띄인 것이 오리라면 창의적인 면에 더 소질이 있어요. 23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그림에서 개구리를 바로 발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중 한 명이라면 자신감이 있고 따라서 느긋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직접적이고 정직하고 진솔한 방법으로 소통합니다. 그리고 만약 말을 먼저 보았다면 항상 사물의 더 깊은 의미에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자신만의 의견이 확고해서 어느 누구도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24번. 촛대가 먼저 시선을 끌었다면 여러분은 전체 상황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큰 그림을 파악한 후에야 비로소 행동을 개시합니다. 그리고 만약 두 얼굴을 먼저 보았다면 디테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긍정적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지지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